안녕하세요, 김성현입니다. 한동훈이 제명되고 나서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 참 어이가 없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한동훈 제명, 국민의힘 드디어 내전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참 내전을 벌이라고, 분열을 해라고 부추기는 건지, 아니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얘기하는 건지, 그게 기사입니까? 그렇게 어떻게 기본 언론의 기사 기본조차 안 됐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 반면에 또 한겨레는 악성부채 털어버렸다라는 식으로 다 기사가 나왔는데, 오히려 가장 정확한 건 한겨레인 것 같습니다. 참 최근에 저기 한겨레 신문이 마음에 들긴 처음입니다. 그렇듯이 조선일보는 일부를 해도 어떻게든 분열을 조장하고 분란을 조장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거기에 부안해동 하듯이 부안해동이나 한다는 듯이 고동진 등 16명이 그걸 규탄하고,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를 규탄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또 왜 끼는지 모르겠어요. 그 페북에 보니까, 페북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페북에 글을 써서 장동혁 대표는 물러나라 그랬는데, 내용 보니까 참 이분이 글을 왜 이렇게 못 쓰나, 도대체 메시지가 불분명합니다. 왜 물러가야 되는지, 왜 반국민적인 모습인지. 아니, 당원들이 지금 여론조사를 해도 69%나 찬성을 하는데, 그게 어떤 국민을 말하는 건지, 도대체 본인이야말로 당원들이 69%나 찬성하는 한동훈 제명을 반대하면서, 그 다음에 장동혁 대표, 그 지지를, 열화 같은 지지를 받는 장동혁 대표에게 물러나가라고 하려면 본인이야말로 국민의힘 당적에서 이탈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사실 별로 요번 지방선거에 전망도 그렇게 오세훈의 재당선 가능성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미 아무런 듣보잡 성동구청장, 민주당 성동구청장 정원호한테도 한참 10% 두 자릿수 이상이나 밀리고, 현직 시장이 그런 주제에 뭘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합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지지율이 그 모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참 이렇게 엄청나게 태산명동 할 것 같더니, 여러 태산명동 서일피를 쥐새끼 한 마리라고 그렇게 큰 파장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훈도 애초에 가처분이니 법적 투쟁이니 이런 소리 하다가 바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고, 또 일부는 악성으로다 한번 분란 일으킬 바에야, 영향력 일으킬 바에야 이제 무소속으로 서울시장 출마해서 어떻게 좀 배신자 노릇을, 또 배신자의 길을 더 가려고 하는 그런 얘기도 흘러나오는데요. 그런데 그거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 없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도 않고요. 저는 아마 대선 때 이준석이 얻었던 8% 그조차도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8%가 뭐예요? 제가 보기엔 한 1.8% 한번 나와보라고 하죠. 나와서 한번 돈 한 5, 60억 좀 날려보고, 이렇게, 한 30억 정도인가요? 30억 정도 날려보고, 그렇게 또 재산도 많은데 그렇게 돈 좀 써보라고 하죠. 예, 그렇고요. 그렇게 큰 문제 아닌 것 같으니까, 그리고 태산명동 서일필 같으니까, 장동혁 대표나 아니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런 거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일일이 대응도 하지 말고, 다만 실무적으로는 경찰 조사에 협조하겠다 했으니까 경찰이 조사하면 협조하고요. 바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체제로 돌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어저께도 얘기했듯이 이 선거 승리 전략은 무엇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하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보세요. 공화당에서 강성 우파였지만 어떻게
중도층 아니면 연성 우파 이쪽까지 중앙까지 다 중산층까지 다 흡수를 했느냐면 바로 이슈 파이팅을 통해서입니다. 뭐 나는 강성우파다 이걸 강조해서 중도층을 확보한 게 아니라요. 강성우파의 지지층을 확고히 하면서 이민 문제다, 부정선거다, 아니면 러스트벨트 부활이다 이런 이슈 파이팅을 통해서 그 논란을 일으키니까 뭐예요? 이 강성우파 강력한 트럼프 팬덤이 함께 싸우잖아요. 함께 싸우면서 여기서 논란이 일어나잖아요. 논란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판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원사이드로 승리하게 됐던 거죠. 이런 모습을 바로 국민의힘이 전략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즉 수도권 있잖아요.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 선거 전략, 그 다음에 충청권 선거 전략, 그 다음에 대구 경북권 선거 전략, 그 다음 부울경 선거 전략, 그리고 호남권 선거 전략 이렇게 권역별로 선거 전략 팀을 만들어서 정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민들이 제일 원하는 것들을 잘 면밀히 분석해 갖고요. 그 지역의 발전, 정말로 그 지역을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공약, 메가톤급의 공약 이런 것들을 제시해 가면서 그 논쟁 속으로 이 지지층과 함께 싸워야 됩니다. 집단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선거라는 것은 후보가 나서서 후보끼리 대결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논쟁과 이 정책 논쟁에 있어서는 집단 대 집단의 패싸움입니다. 그래서 정책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져야 됩니다.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판이 흔들려야 됩니다. 판이 흔들리는 걸 가져갈 적에 바로 야당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람을 일으키고 그 바람이 일어나야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건데요. 그 전에 미리 권역별로 선거 전략팀을 제대로 구축을 해갖고 선거 전략 메가톤급의 이슈 파이팅을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을 그 지역민이 원하는 이 공약을 제시하면서 이슈 파이팅을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야 됩니다. 마련하고서 서서히 그걸 지펴나가야죠. 경선 때서부터 지펴나가야 됩니다. 경선 때서부터 지펴나가면서 그걸 가지고 지지층이 함께 싸울 수 있는 막 논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온라인에서 논쟁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 논쟁에 이 에너지를 줘야 됩니다. 지지층한테. 그래야 지지층들이 하나의 자기가 병사가 되고 군사가 돼서 나가서 싸우죠. 나가서 싸워야 또 전선이 형성이 되고 전선이 형성이 돼야 선거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거 전략을 구사해야지 자꾸 후보 중심 저렇게 오세훈식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해서 중도 이미지 이런 걸로 가서 거울만 보는 남자애가 빗질이나 하고 스마트하게 보인다고 얼굴 분칠이나 하고 돌아다녀서 되는 선거가 아닙니다.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런 선거만 치러왔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험하게 몰릴 적에는 누구도 안 지키고 다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신자들만 양산되는 정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집단의 힘을 가지고 함께 싸워나가는 그런 그런 후보들이 뽑혀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도 맡고 이 국회의원도 되고 해서 그런 집단이 국민의힘을 형성하게 되면 대통령을 뽑아온 놈들, 대통령이 좀 어렵다고 맨날 저만 도망가고 그래서 배신자가 돼갖고 탄핵이나 당하고 이런 정당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는 집단이 함께 싸운다라는 걸 전제하에 그런 전략을 마련하고 거기에 맞는 후보들을 선출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방선거 체제로 바로 돌입을 해야만 합니다. 더 이상 끌 시간이 없습니다. 그까지 한동훈과 그 한동훈 떨거지들 그런 걸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제는 모두 지방선거 장동혁 당대표와 국힘 지도부와 함께 일치 단결해서 지방선거 체제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시간도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전진해 나갑시다. 일치단결해서 전진해 나갑시다.